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어제 판결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제게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그 중에는 또 걱정 어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을 때 지난번 재판처럼 이상한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이 열리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양형에 대해서 또 장난치면 어떡하느냐, 만약에 유죄를 주더라도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벌금형이 나와버리면은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지 않다. 저는 파기환송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게 왜 그런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무죄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느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어제 파기환송심의 그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심리 미진에 의해서 다시 더 심리해 보라는 취지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데 왜 다르게 했느냐라고 명확하게 딱 집어가지고 법리 오해로 깨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의 내용은 명백히 허위 발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위 발언이 아니라거나 의견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판단한 2심 판단은 잘못됐다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찍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심에서 이거는 사과다 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 보기에 이거는 오렌지예요. 이건 오렌지인데 잘못 판단했다 라고 해서 깨서 돌려보내면 그건 그 순간부터 오렌지입니다. 2심에서 다른 사유를 들어가지고 오렌지라는 판단을 안 할 수 없어요. 그건 무조건 오렌지예요. 근데 대법원에서 2심이 이거 사과라고 했는데 사과인지 아닌지 논증하는 과정에 심리 미진이 있다, 좀 더 따져봤어야 한다 라는 취지로 심리 미진으로 돌려보내면 그게 진짜 사과인지 아니면 오렌지인지 심리가 좀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내용은 다들 선고 보셨잖아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부족하다거나 더 들여다봐야 된다거나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다, 이건 사과다 라고 돌려보내면 그건 사과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과기 때문에 어제부로 이 내용은 허위사실이 명백하고 이거는 유죄가 맞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인데 그냥 유죄란 얘기입니다. 유죄는 정해졌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깨서 돌려보내면은 법원 조직법에 아예 규정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선고한 거에 대해서 하급심은 기속된다. 기속된다는 거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죄부로 유무죄는 결정됐다, 어죄부로 유죄는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양형이 남았죠. 양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어제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굉장히 신랄하게 2심 판결을 비판했어요. 2심 판결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죠. 그러면서 1심 판결이 완벽하게 옳았다라는 것을 동시에 확인을 해줬습니다. 1심 판결하고 어제 대법원 판결은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리고 그 1심 판결 나기 전에 그래도 양식 있는 법조인들이 예상했던 거랑도 완벽하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법리가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1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를 설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 발언이 맞습니다. 그래서 유죄입니다. 이렇게 논증을 쫙 갔는데 2심 판결은 기존에 수십 년간에 형성됐던 대법원 판례 법리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으로서는 그거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거겠죠. 만약에 그 2심 판결을 그대로 뒀다가는 공직선거법은 사실 아무런 규범력을 발휘할 수 없는 휴지가 됩니다. 그런 시도를, 정치적인 판결을 했던 2심 판결이 오히려 휴지가 돼버렸죠. 깨진 판결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만 드러냈죠. 그 잘못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국가적인 혼란이 초래됐고 법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오히려 그 2심 판사들한테 원망하는 분들도 있어야 정상입니다. 왜냐? 2심 판결에서도 유죄가 그대로 유지됐다면 지난 경선에 다른 후보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았겠죠. 양식 있는 민주당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후보 교체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2심에서 다 털었다 생각하고서 그 민주당 지지자들도 투표했겠지 않습니까? 90%까지 나올 수 없었겠죠.
2심 판결이 정치적인 판결하니까 자기들은 민주당에 기여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통 민주당 지지층에 대해서도 대못 박은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민주당에게도 2심 판사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형에 대해서 이제 따져보면 1심 판단은 굉장히 옳았고 그것을 대법원에서 재확인을 해줬어요. 그럴 경우에 양형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이 건드릴 수 있는가를 따져보겠습니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대법원에서 양형에 대해서 들쭉날쭉한 거, 이것도 그러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1심에서 정한 양형은 2심에서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설시 내용을 세세하게 따져보면은 1심에서는 우리 뉴스로 많이 접했죠. 증인도 막 수백 명까지 나오고 판사가 직접 다 신문하고 촘촘하게 하는 거는 1심에서 하고 2심에서는 올라가면은 1심에서 한 거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1심에서 좀 미진했던 게 무엇일까,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게 무엇일까, 요 정도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요.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주의가 적용되는 우리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1심에 고유한 영역이 있다. 그러므로 1심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판 중심주의는 재판을 열면서 증인도 직접 부르고 그 판사는 증인도 직접 물어볼 때 당황하거나 막 땀 흘리거나 이런 것까지 모든 걸 다시 세세하게 경험해요. 누가 옳고 얼만큼 반성하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공기, 분위기마저 제대로 느끼는 건 1심 판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접적으로 심리하게끔 돼 있는 게 제대로 구현되는 건 1심인데 그거에 뒤에 플러스 알파 정도의 사후심적으로 진행되는 항소심이 견해가 다르다는 것만 가지고 직접 증인이나 피고인의 태도 다 직접 겪은 거 아니면서 1심의 판단을 깬다? 양형을 막 바꾼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의 구조에 따라서도 1심에 고유한 영역이 있다. 그리고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더더욱이나 그렇다. 플러스 알파의 영역,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하는 거죠. 그리고 양형 조건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면 쉽게 건드리지 말라라는 것도 명확히 판례가 찝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사건이 처음부터 판결 날 때까지 조건이 똑같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양형 조건에 대한 변화가 1심과 2심 사이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누가 사기를 쳤어요.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그냥 판결을 받아야지 하고 판결 받아서 뭐 실형 1년 떨어졌다. 그럼 이 사람이 부랴부랴 그때 가가지고 막 빌고 막 공탁도 한다, 합의도 보자 이래가지고 2심이 진행되는 중간에 합의가 되거나 공탁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양형 조건에 변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이런 때는 해라. 근데 이런 거 아니고 양형 조건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데 2심이 이거 1심 양형이 좀 센 거 아닌가 라는 생각만 가지고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선고형을 바꾸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 하지 마라. 라고 판결을 했던 겁니다. 이 기준이 계속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 판결 나온 이후에는 2심에서 명시적으로 뭐 합의가 들어왔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1심 판결 거의 그대로 갑니다. 유무죄가 바뀌지 않는데 양형 조건에 대해서도 변화가 없는데 2심이 그냥 내가 보기에 이거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라면서 양형을 내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쉽게 못 바꿉니다. 근데 어제부로 법이 확립된 거를 법원에서도 바짝 긴장하면서 느꼈겠죠.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바로 깨버리죠. 지금 이 양형에 대한 기준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는데 어설프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파기환송이 돼서 온 사건을 맡은 고등법원에서 그거를 다시 또 양형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는데 그거를 외면할 수 있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을 때 이거는 양형 기준표를 벗어났다. 그 정도가 아니면은 못 바꿉니다. 근데 1심 판결은 제가 누차 얘기 드렸죠. 양식 있는 법조인들은 형량도 얼추 맞췄어요. 저는 형량도 완벽하게 맞췄잖아요. 그거는 제가 기존의 사례들도 한 수백 개 정도 보고 판례 분석하고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표도 분석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객관적으로만 딱 냈기 때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건데 1심 판사님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졌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맞는 얘기끼리는 서로 의견 교환하지 않아도 딱 맞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기환송심에서도 1심의 판결 형량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2심 잘못됐다, 1심이 맞았다라고 아예 거의 내놓고 인정했던 대법원 판결을 봤잖아요, 다들. 대법원에서 1심이 맞았다라고 인정해주고서 지금 재판이 열리는데 1심 맞았다라고 하는 대법원 취지에 벗어나서 다시 또 1심의 양형을 벗어난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고등에서는 받으면은 두 가지의 압력이 존재해요. 법적인 압력입니다. 첫 번째로 대법원이 어제 파기환송심으로 깼기 때문에 유무죄는 여기서 정해졌죠.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선 1심을 존중하라. 여기. 그러니까 1심 양형이 작동하고 2심의 유죄 판단이 작동해요. 이 두 가지는 대법원 판단에 의해 가지고 설정되어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이거를 서울고등에선 딱 요만큼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그 판결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걱정하시던데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1심의 양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정말 약간의 변화라도 있더라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벌금으로 내려가고 다시 또 벌금에서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도 이거는 거의 뭐 확정이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양형에 있어서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피해자가 있을 때 뭐 합의라도 보고 이럴 텐데 이거는 전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랑 합의 봐주실 분 있나요? 이건 사실 그리고 또 그런 범죄가 아니에요. 이거 합의 보고 말고 그런 게 작동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형 조건이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변경될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 가지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말도 안 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했던 그 항소심 그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을 맡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 파기환송 당한 그 재판부는 제외하고 그 옆에 재판부로 파기환송심이 열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을 했던 판사들은 배제된다. 그건 안심하셔도 되고, 그건 뭐 당연하죠. 정치적인 판결을 했는지 뭐 그건 그 사람들 양심에 뭐 맡게 될 문제인데, 적어도 기존의 판례 법리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해서 파기당했죠. 무능한 거는 100% 확인된 거잖아요. 다시 맡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점도 안심하셔도 된다. 또 제가 Q&A 추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